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 업무를 맡고 있는 조아라라고 합니다. 오늘 열린 소통 포럼을 이제 세 번째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면 여러 전문가 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과 좀 이 정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맡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좀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부 정책이 좀 다양하게 소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략하게나마 다양한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고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들 고향이 어디이신가요? 제가 지금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군이라는 곳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도깨비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깨비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고요. 선운사, 뭐 고인돌 세계문화유적, 그리고 운곡습지, 모양성이 유명하고 또 먹는 걸로는 뭐 장어나 북분자, 수박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태어나서 30년 좀 많이 지났지만 태어나서 살 때만 해도 인구가 10만 명이 훌쩍 넘는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은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는 반 이상 줄어든 5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고향인 고창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데 고향 얘기를 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다들 지방 소멸 위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각자 고향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고향의 발전을 좀 추진을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라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향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인구 절벽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가 지방 소멸 위기로 직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년 인구 비율 증가 속도도 지금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한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많이 아시겠지만 향후 30년 내에 전체 226개 시군구 중에서 85개가 소멸 위기에 취할 것이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한 부처나 한 집단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전체 국민 모두가 그리고 또 우리 전체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 소멸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제 이제 경제력이나 인구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로 좀 보시면 인구의 지금 49.5% 그리고 천대 이제 큰 기업이죠. 기업 본사의 73.6%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시군구 중에서 응급 의료기관이나 1시간 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34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격차가 많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도 있고 또 수도권 비수도권의 이제 그 격차 문제도 있고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는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무엇인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들에게 좀 균등한 기회를 주고 또 지역이 각자 내재된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서 또 특색 있는 발전을 이루어내서 전국이 좀 각각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는 지금 현재 각 부처 정책들을 좀 통합적으로 총망라해서 발표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좀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저희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현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지역 발전 정책하고 이제 현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이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사실 약간 그 중앙 정부가 좀 주도를 했고 뭐 하드웨어를 이제 구축한다거나 이런 좀 하드웨어 중심의 외생적 개발이 이제 주가 됐었는데요. 이번 지역 발전 정책의 특징은 각자 지자체가 이제 그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좀 산재에 있는 뭐 유무형 지역 자산을 활용을 해서 내재적 역량을 끌어올려서 내생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크게 균형 발전 전략은 공간 전략, 사람 전략, 산업 전략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5분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선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8개 과제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간, 사람, 산업 이렇게 이것도 구분이 되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 과제는 이제 공간 전략이고요. 그리고 4번, 5번 과제는 산업 전략, 6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그 사람 전략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간 전략인데요. 3가지 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유휴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과제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보면은 국공유 자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지역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유지나 뭐 이런 유휴 자산들을 좀 경제적 자산으로 저희가 좀 탈바꿈을 시켜서 지역의 활력도 높이고 또 경제적 자산으로 만들면서 경제도 촉진시키는 이런 과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주차장을 좀 창업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뭐 나대지로 놓여 있는 곳을 뭐 문화복지센터를 지어서 좀 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대부 제도나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요. 또 전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런 통합적인 정보도 제공하는 그리고 또 용도 같은 것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도 푸는 이런 정책을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항만이나 산촌 지역 자원들도 좀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이나 뭐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2번째는 도시 재생인데요. 도시 재생이 사실 지금까지 도시 재개발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예전에까지 했던 도시 재개발이 좀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집가 상승이라든지 뭐 건물 부동산 가격 폭등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규 도시 재생 사업은 그런 환경 개선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걸 결합을 해가지고 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 맞춤형으로 해서 지역이 가장 자기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이 중심이 돼서 각자 그 문제 해결과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을 하는 거를 이제 도시 재생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융합형 과제를 지원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올해부터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좀 특화된 정책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구 감소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균특법을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좀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그 기준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특화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생활이 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행안부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구 감소하는 지자체 간에 좀 공동으로 사업도 기획을 하고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연계된 시군구를 상생 협력 벨트로 지정을 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뭐 나간다거나 재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상생협력 벨트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좀 더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들이 좀 더 지역 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마을 기업이라든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 전략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인데요. 지금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혁신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였다고 하면 이제는 시즌2에서는 지금 혁신 도시를 좀 더 정주 여건을 강화해가지고 자족적인 이제 거주 도시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뭐 문화, 복지, 뭐 교통, 인프라를 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이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이제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3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148기관이 이제 이전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5개 기관은 앞으로 19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도시가 이제 거점이 되면서 혁신도시하고 주변에 뭐 새만금, 뭐 경제자유구역이나 R&D 특구 이런 것들이 좀 지역 거점들이 연계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화가 되는데 그거를 산업부 중심으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더 그 혁신 도시와 인근 지역의 그런 기존의 거점들이 연계되는 개념이고요.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규제 완화라든지 특정 그 산업에 대한 뭐 재정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런 정책적인 거를 결합해서 패키지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산학융합지구 조성도 같이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혁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지방에 이제 원래 있던 중견기업들을 약간 스타기업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기술화를 시켜주게 하기 위한 뭐 중견기업 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기업 육성 사업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확충도 같이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서 나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취업까지 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요. 요새 최근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성과가 있는 것이 지방에 이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 이전 공공기관에 1,500명 정도 이제 취업을 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비율로 보면 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해서 좀 이거를 정착을 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잡고 있고 그걸 의무화하는 걸로 법률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층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좀 뭐 창업 취업뿐만이 아니고 현지에서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활동을 한다거나 자원봉사를 이제 한다거나 해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뿌리단 행안부 과제고요. 앞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할 농촌활력지원단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착 자금을 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이 좀 매력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정책도 있는데요. 특히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초기 정착 자금도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실제 같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과제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365 생활권을 구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지역의 어느 곳에 있든 30분 내에 보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또 60분 내에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점을 다 연계를 해가지고 연계 교통망도 구축하고 해가지고 좀 연계 도시권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고요. 이렇게 되면 좀 농촌의 삶의 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문화 관광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내재된 문화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관광 상품화 시키는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지역 간 시군구 간 연계된 좀 종합 상품 과제들이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 로드라 그러면은 평창, 정선, 뭐 강릉 이렇게 연계된 그거고 또 뭐 단양, 제천, 영월 이렇게 엮어서 치유 관광 코스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문화부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그 관광 상품화 한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지금 5년 후에 목표를 좀 잡고 있는데요. 지금 5년 후에 대한민국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좀 약간 높지만 실현해야 할 목표입니다. 지역 인구 비중은 50%를 사수를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40%대에 있는 지역 일자리 비중, 그러니까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들이 50% 이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정책이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시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개발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